네, 화요일은 화목한 창원화 세영 시간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MBN골드 이창훈 매니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창원 하세요.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FOMC를 앞두고 조금 폭풍전야 같은 시장의 흐름이 네.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FOMC 전후로 해서 종목을 담아봐야 될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필승 전략을 보면서 시장 전략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전략 띄워주시죠. 네, 오늘의 필승 전략은 FOMC 발표 재료 소멸, 시장 반등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시장이 반등할 거다. 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인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기준금리가 1% 상승하면 오히려 그것이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네. 저는 그 기준금리 인상이 1%는 안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0.75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고, 네. 그리고 0.5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0.75 금리 인상을 한다면 이거는 그 악재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뺐던 부분을 반영해서 재료 소멸성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조금 악재가 해소가 됐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예상하지 못했던 1% 인상만큼 조금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0.5%의 인상을 한다면 시장은 급등까지도 나와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저점 매수,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또 선별해 봐야 될지 네.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잠시 뒤에 공략주 소개해 드리겠고요. 먼저 저희가 리오프닝주 한번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제 오늘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여러 가지 좀 호재가 있는데 일단 바이든 대통령도 코로나 종식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네. 일본 무비자 여행 시작 그리고 또 실내 마스크 해제까지 또 네. 지금 논의가 많은데 어떤 이슈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 계시는지 앞으로 리오프닝 관련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선은 어제 모더나가 마이너스 7% 폭락했어요. 네, 이제 이거는 곧 그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상당히 크게 조정을 받았다라는 건데 네. 그 이유가 어제 밤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는 이제 종식을 할 때가 됐다. 이런 발언이 나왔거든요, 어제.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주는 떨어지고 반대로 리오프닝 관련주가 어제 시장에서 상당히 강했고요.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바닥권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이제 보면은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이제 호텔 신라가 오늘 4% 넘게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들 또 특히 대형주들 중심으로 어제는 스몰캡 종목들 좀 좋았고 오늘은 그 여기 이제 방송에 나오지만 뭐 한국콜마 같은 이런 대형주 중심으로 아주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종식과 플러스 지금 이제 국내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마스크를 의무화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네, 이게 지금 그냥 뭐 정부에서 남들도 다 쓰고 있고 뭐 주위에 다 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역행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실외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좀 자율이잖아요. 네. 하지만 실내 마스크는 의무입니다, 아직도. 그런데 지금 그 여기저기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게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그 영국의 여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문하면서 실내에서도 마스크 쓴 사람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나라가 이제 자율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제 실내에서 쓰고 싶은 사람은 쓰고 벗고 싶은 사람은 벗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음식점을 가더라도 들어갈 때는 마스크를 쓰고 들어갔다가 카페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 자리에 앉으면 벗어서 뭐 하하호 깔깔깔깔 웃고 떠들고 커피 마시고 네. 술 먹고 밥 먹고 하고 나갈 땐 다시 쓰고 나가요. 네. 이건 좀 어떻게 보면은 실효성이 좀 없죠. 좀 코미디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나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필요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 당연히 계실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은 쓰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의무화를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지금 이제 또 리오프닝 관련주가 오늘 강했던 이유가 네. 바로 일본 관광이 다음 달부터 무비자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이후에 디플레이션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다른 나라들도 이거를 계속 그 관광객들을 막아놓으면 너무 경제 활성화가 안 된다. 그래서 관광객을 풀어서 지금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보자라는 좀 사회적 합의가 지금 계속 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일본 관광이 다시 풀리면 우리나라가 현재 우리가 코로나나 이런 게 터지기 전에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는 국가가 일본이었어요, 여행을. 네. 1년에 약 많이 갈 때 700만 명 가까이 갔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가는 거예요. 700만 명이면은 정말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그 관광이 다시 이제 시작이 되면은 이제 항공주나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에도 또 이바지할 수 있다. 이제 반대를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일본 가는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또 일본 관광객도 한국에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 활성화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면세점 관련주나 이런 항공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는 또 오늘 조금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바닥권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바닥에서 뭐 항공주도 여러분들 지금 여기 대한항공이 지금 차트에 켜져 있지만 굉장히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저점에서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리오프닝주가 올랐던 이슈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네. 같은 리오프닝주라고 해도 좀 주가에 대한 상승폭은 다 제각각이잖아요. 네. 리오프닝 안에서 화장품도 있고 여행주도 있고 좀 많은데 이 섹터별로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그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가 브랜드들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미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가 브랜드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도 저가 경쟁으로 정말 그 적자를 힘들었죠. 보면서까지 마케팅을 했어요. 이제 이번 달까지만 1+1 네. 하고, 그럼 다음 달 뭐 하죠? 다음 달은 2+1인가요? 아니요, 50% 세일. 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여름맞이 50% 세일, 네. 여름에만, 그리고 이제 가을 되면 1+1. 네, 맞아요. 이게 이제 무한 반복인데, 이게 그 어떤 특정 브랜드가 가격 경쟁으로 가다 보면은 서로 가격이 다 같이. 경쟁이 붙다 보면 사실 그 제살 깎아먹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가 화장품주들은 지금 보면은 재무 구조가 다 안 좋아요. 다 적자에 너무 구조가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좋게 보는 쪽은 OEM, ODM 쪽을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브랜드가 아니라 지금 이제 그 제조 판매, 그러니까 제조를 같이 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이제 스몰캡 종목으로는 한국 화장품 제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대형주 쪽에서는 한국콜마 유명하죠? 한국콜마도 충분히 바닥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오프닝 섹터 짚어봤고 네. 또 저희가 이 필승 전략에 맞춰서 FOMC 이후의 시장 반등을 준비하면서 좀 내일 포트에 담아볼 종목도 궁금하실 텐데 과연 네.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지 오늘의 필승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꼽아주신 내일장 공략주는 우진 가져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진이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우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자력 관련주로 잘 알고 계시죠? 자, 원자력 관련주 지금 이제 보면은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네. 원전 관련주들도 그에 못지않게 아주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제 바닥에서 이제
다시 한번 매물 소화를 하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그 안에서 오르비텍이 일단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장중에 14% 넘게 상승을 했고요. 저는 이제 오르비텍보다는 오늘 이제 방송에서는 우진을 가지고 나왔고, 이제 오늘 그 원전 관련주가 그래도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던 이유는 네. 바로 이제 정부에서 지금 그 원전은 친환경 에너지다라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좀 계속 또 이런 그 제도적인 이슈 그리고 좀 규제 완화 여기에 이제 정부 지원까지 이제 같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유럽과 중동의 수주 이슈. 이집트는 이제 최종 합의 되고 나 그때부터 이제 조금 빠졌는데 재료 소멸성으로. 근데 이제 이집트가 끝은 아니죠. 네. 우리가 이제 체코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영국에 가셨지만은 지금 이제 영국에서도 진정한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서 원전 5기를 추가 건설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영국발 또 원전 수주 이슈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원전주를 바닥에서 한번 보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진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 텐데 네. 지금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가 그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저가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제 우진이 8월 26일 날 그 단기 고점을 찍은 이후에 네.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점 대비해서 약 40% 정도 이제 빠진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바닥에서 다시 한번 그 주가 돌아가기 위해서 매물 소화를 하는 입장인데요. 뭐 이런 경우에는 보통 그 위에 매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물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대량 그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 위에 매물을 소화하면서 천천히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우진 같은 경우에도 한번 그 수급이 들어오면서 단기로 뭐 한번 그대로 급등하면서 위로 치고 나가기보다는 수급을 그 물량을 소화하면서 좀 그 조정을 보이면서 이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목표가는 제가 이제 14,500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그 제가 8,500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진에 대해서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지금 원전 섹터에 대한 질문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동안 시장의 핫이슈였던 태조 이방원, 그 안에서 태양광은 그래도 많이 올라가 줬잖아요. 네. 단기간에 급등한 부분이 있는데 태조 이방원 중에 원을 차지하는 원전 섹터가 그만큼의 시세를 뿜어줄 수 있을지 좀 네. 급등을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태조 이방원 하면 그 섹터 조정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런 단어 자체가 유행이 된다라는 거는 그 이제 시장에서 개인 투자들이 그런 그 어떤 그 생각에 매몰돼서 그걸 안 사면 안 되게끔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 이제 따라가다 보면 거의 고점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작년까지 뭐 그 벼락거지, 네.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그 오늘이 제일 싸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가 가장 고점이었듯이 주식도 뭐 한참 오르다가 그게 어떤 그 하나의 그 유행어가 되거나 그래서 이제 시장의 그 종목이나 아니면 그런 섹터가 누구나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뭐 다 누구나 알게 되면은 그때는 저는 이제 고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태조 이방원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 올라가는 종목들을 묶어서 만든 단어지 뭐 그 5개의 섹터가 다 같이 움직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태양광은 태양광대로 보고 원전 관련주는 원전 관련주대로 보는 것이 맞고 물론 이제 전체 큰 테두리 안에서는 에너지 섹터라는 거는 물론 같은 내용이지만 이제 태양광 일단은 한번 수급 나왔으니까 또 원전은 원전대로 따로 추가 급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개념으로 이제 태조 이방원이라고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제 얘는 갔는데 얘 안 가면은 좀 이상할 것
같이 생각 들지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좀 따로 생각하고 매매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FOMC 이후에 잡아볼 종목으로 우진 알아봤습니다. 눈여겨보도록 하겠고 저희 다른 종목들의 전망도 들어봐야겠죠. 고엔스탑으로 종목별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기 검색에 올라왔던 10가지 종목들입니다. 양지사가 1위를 차지했고 SK하이닉스가 2위, 그 외 다른 종목들은 모두 상승으로 마감 짓는 하루였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첫 번째로 짚어볼 종목은요. 네, 5위에 올라온 제주은행 보겠습니다. 최근에 부진한 시장 흐름 속에서도 최근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서 은행주들이 좀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제주은행이 오늘도 선전해주면서 5% 상승으로 마감 지었는데 은행주들 수혜주로 봐도 되지 않을지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내일장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은행주라고 하면은 네. 보통은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네, 뭐 우리은행 등등을 많이 생각을 할 거고요. 이제 종목으로는 뭐 KB금융이나 뭐 신한지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예대마진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인데요. 그렇다고 KB금융이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오늘 보면은 KB금융 오늘 0.71% 상승했고요. 여전히 지금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대마진에 따른 수익 증가로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보면은 대형주가 상승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현실 투자에서는 지금 이제 은행 테마주로 묶여서 움직이는 거는 제주은행이 1등주고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푸른저축은행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그 한국은행이 미국은 이번 주 금리 인상까지 합쳐서 올해 3번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고요. 한국은행은 2번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은 지금까지는 0.25의 금리 인상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을 따라가려면 더 강력한 지금까지 0.25 했지만 0.75나 0.5의 금리 인상을 저는 한국은행이 할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된다면은 한국은행이 처음으로 빅스텝 또는 자이언트 스텝을 했다라는 그 이슈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테마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관련주는 그 한번 한국은행이 크게 다시 한번 자이언트 스텝이나 빅스텝 할 때까지는 추가 상승한다라고 보고 저는 더 간다고 본 겁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기준금리 인상 수혜에 더해서 은행주는 또 배당 매력도 있는 또 섹터잖아요. 네. 지금 또 찬바람이 불면은 배당주를 담아야 된다라는 말도 있듯이 그런 관점에서도 좀 담아봐야 될까요? 배당주요? 우선은 그 배당주 잘 가죠. 네. 지금 배당주 중에 제일 잘 가는 게 뭐냐면 KTNG. 네, KTNG 정말 잘 가는데 네. 지금 이제 KTNG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이제 담배 그리고 뭐죠? 담배 다음 대표 상품 홍삼. 네. 홍삼도 팔아요. 그러니까 KTNG 하면은 담배만 생각하시는데 홍삼도 팝니다.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병 주고 약 주고, 그죠? 예, 담배 팔아서 병 나면 홍삼 먹고 이제 회복하고, 거의 뭐 병 주고 약 주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KTNG가 요즘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그 잘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담배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관련형 담배라고 네. 릴이라고 브랜드 있어요. 릴 전자담배. 네. 이게 이제 해외에서 굉장히 잘 나가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면서 금리 인상 수혜 거기에 이제 정말 안전한 그 지금 사업까지 갖고 있다. 정관장 그 사업까지 갖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추석 때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 풀리고 처음 추석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이 어떤 사회적 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그 아직은 3분기 실적 안 나왔지만은 실적 엄청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추가 상승 나왔고 이제 배당주 중에서는 그 KTNG가 가장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배당주로 사서 내가 한 4% 배당 먹으려고 샀는데 주가는 한 마이너스 10% 빠져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배당도 받고 그다음에
주가 상승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배당주의 매력, 배당 최소 그래도 한 3, 4%는 배당을 줘야 그래도 적어도 배당주의 매력이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예금 금리가 시중은행에서도 4%까지 네. 나오니까 뭐 4%, 그러니까 3, 4%가 안 되면 조금 배당 매력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성장성까지 좀 갖추면 금상첨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제주은행 고에 더해서 배당주 매력이 있는 종목으로 KTNG까지 눈여겨보자라고 이야기 말씀드려봤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6위에 위치한 삼성 SDI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기차향 배터리 매출 증가로 인해서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가도 반등 이어가는 중인데 앞으로도 힘 받아갈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뭐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그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정말 잘 나갔죠. 네. 네,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 그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은 그 51만 6천 원 최고점까지 찍은 이후에 최근에 이제 좀 조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형이 한참 가다가 좀 쉬고 있는 동안 지금 이제 동생이 그 수급을 받아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형 동생이라는 건 없겠지만, 자 아무튼 이제 예를 삼성 SDI 주주분들이 또 싫어할까봐 동생이라 그러면, 예. 그래서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삼성 SDI가 지금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삼성 SDI는 이제 우리가 약간 배터리의 안정성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고급화. 그리고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유럽 쪽,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이 북미 쪽에 좀 진출을 좀 많이 한다면 삼성 SDI는 좀 유럽 쪽, 특히 이제 그 우리가 최고급 세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동차 브랜드 중에 롤스로이스라고 있어요. 네. 그 롤스로이스가 이번에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데 거기에 삼성 SDI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현대차도 전기차 뭐 아이오닉 종종 불이 나잖아요. 그런데 롤스로이스가 주행하다가 만약에 불이 나면 얼마나 이미지 타격이 심하겠어요. 그쵸. 차 한 대에 5억, 7억, 뭐 비싼 건 10억까지도 하는데. 전기차도 그 정도로 가격이 형성될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도 이해 못지 않을 것 같아요. 거의 뭐 5억 이상부터 시작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브랜드에 맞춰서 절대 낮게 안 나와요. 왜냐면 페라리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이번에 나온 거 보면 5억부터 시작이고, 그 다음에 포르쉐 같은 경우에도 타이칸 2억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전기차라 그래서 결코 가격이 낮지 않다. 그래서 그런 그 롤스로이스가 선택한 배터리가 또 삼성 SDI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 브랜드 입장에서도 주행 중에 뭐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신중히 골랐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삼성 SDI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원형 전지 생산 능력이 확대된다. 요즘에 이제 보면은 그 배터리 그 셀 기업들이 이제 공장 증설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에 맞서서, 그러니까 현재 중국 배터리 뭐 CATL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로컬 배터리 기업들은 지금 이제 중국 내수 시장과 함께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제품을 쓰지 않으려고 그래요. 네. 그럼 결국은 한국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이제 중국을 제외한 유럽이나 미국에서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공격적인 증설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안 움직이던 그 장비주들, 부품주들도 증설 모멘텀에 힘입어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 SDI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롤스로이스에서까지 전기차를 만든다. 되게 흥미로운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전기차 시대를 맞이해서 삼성 SDI가 좀 LG엔솔을 잇는 형보다 나은 동생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싫어한다니까 그거. 네, 삼성 SDI 고 의견 드렸고요. 네.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그 밑에 있는 모트렉스 체크해보죠. 네. 어제 국토부에서 로드맵을 또 발표를 했죠. 네. 2025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하겠다라고 네. 하는데 뭐 정부 정책이 받쳐주는 건 아무래도 큰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네, 모트렉스 맞습니다. 아니 뭐 내일장. 당연히 한번 또 그 의견 드리게 오늘 네. 이제 급등 나온 다음에 사실 음봉이 좀 크게 떨어졌는데 뭐 이제 끝났다라고 할 때 다시 수급 말아 올려서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모트렉스, 오비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사실 이게 지금은 시범 운영이에요. 왜냐하면 완전한 양산과 함께 본격적인 서비스가 되려면은 저는 시간은 좀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완전 자율주행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이슈는 굉장히 크다. 그리고 또 이번에 현대차 G90, 제네시스 G90, 제네시스 브랜드의 최고의 세단이죠. 여기에 레벨 3 또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가 됩니다. 네. 이것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자율주행 기술은 더더욱 발달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올해부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는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이제 국내의 인구 자연 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년 후만 하더라도 수능을 볼 수 있는 인구가 지금 현재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네. 네, 지금 현재 현재 나오고 있는 신생아 수가 지금 거의 4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20년 후에는 그럼 군대 입대하는 인구도 4분의 1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2022년 출생한 사람들이 20년 후에 그러면 직장에 가거나 네. 사회에 나올 때도 다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경쟁력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공지능 아니면 제조업을 로봇이 대체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우리가 값싼 노동력, 어디 뭐 방글라데시나 뭐 이런 동남아시아에서 이민 정책을 완전 다 풀어가지고 다 사람을 말 그대로 이민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완전히 뭐 굉장히 많이 싫어하실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제 범죄나 이런 것도 있고 완전 그냥 다민족 국가, 다인종 국가가 돼버리는 건데 이거를 또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도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이고 거의 뭐 인구 감소는 확정적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를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대체하느냐 아니면 이민을 완전히 푸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로봇 관련 섹터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20년 우리가 뭐 먼 미래 같지만 사실 금방 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자율주행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지켜봐도 좋겠다라고 하셨었는데 네. 여전히 또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그 의견으로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트렉스 종목까지 짚어봤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체크해볼 종목은 로보티즈입니다. 오늘 로봇주가 전체적으로 올랐고 로보티즈는 서빙 로봇에 대한 기대감, 이 배달 회사에서도 로봇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이슈까지도 붙으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로보티즈 내일장 고일까요? 네,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보면은 요즘에 음식점 가보면 네. 서빙 로봇 오는데 저도 이제 지난주에 저는 이제 항상 궁금한 걸 못 참거든요. 그래서 서빙 로봇이 오길래 물어봤어요. 누구한테요? 식당 주인분에게. 네, 이거 얼마냐고. 네, 얼마일 것 같아요, 대충? 1,000만 원? 아니에요. 얼마일까요? 2,700만 원. 되게 생각보다는 비싸네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차 한 대 값이네요. 네네. 그래도 쓴답니다. 근데 이걸 2,700만 원을 주고 쓰는 게 아니라 렌탈 하신대요. 그래서 한 달에 70만 원. 그래도 렌탈비랑 전기료 하면 인건비보다 훨씬 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인건비 시급 10,000원 뭐 여기에 뭐 이것저것 다 붙으면
기본 한 달에 250만 원 이상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빙 로봇을 쓰는 게 훨씬 더 고정비가 적게 든다라는 거죠. 이래서 이제 진짜 우리가 로봇이 정말 인간을 대체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아득한 먼 미래 같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말 그 가까이 있는 거예요. 당장에 음식점만 가봐도 그렇게 바뀌고 그다음에 키오스크. 네. 요즘에 패스트푸드 가면은 직접 그 안 받잖아요, 그죠? 그 누르고 나서 네. 뭐 맥도날드나 아니면은 KFC 이런 유명 프랜차이즈도 이거 완전히 키오스크로 바뀐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뭐 로봇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문 자체를 기계가 받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로봇 산업은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다. 그리고 방금도 얘기했었지만은 최근에 이제 방산용 로봇도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데 네. 그 지금은 이제 징집제인데 나중에는 정말 그 4분의 1로 입대하는 인구가 4분의 1로 줄면 국방력 자체가 굉장히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무기는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 그 입대하는 인구가 줄면은 그 무기를 어떻게 다 다루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도 자율주행으로 다 바뀔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지금 그 이런 로봇 쪽은 이제 중요한 거는 산업은 무조건 성장하는 거고 네.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살아남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20년 후에 로봇 시대가 왔는데 그 기업이 중간에 그 흐름과 다르게 못 버틸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제 로보티즈나 지금 로봇 관련주도 급등하는 거는 뭐 먼 미래보다는 이런 그 사회적 분위기와 기조 속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저출산 문제가 지금 정부에서 나오고 유튜버 뭐 굉장히 유력 매체에서도 계속 나오고 앨런 머스크도 맞아요. 한국이 이제 소멸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근데 그 우리가 둘이 결혼해서 네. 한 명 아기가 나오면 세대마다 자꾸 이렇게 반씩 줄어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런 걸 대체하기 위해서는 이런 로봇은 필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흐름에 올라탄 로봇 관련주 네. 앞으로도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고요. 로보티즈 고 의견으로 드려봤습니다. 우리 매니저님 또 팬층이 탄탄하신 것 같습니다. 댓글창에서도 네. 매니저님 설명이 이해하기 쉽고 너무 재밌다라는 감사합니다. 또 반응이 있었는데 네. 지금 매니저님과 이별하는 게 아쉬우신 분들 네.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네, 뭐 네이버 밴드는 다 아실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5시 공개 방송 합니다. 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또 호텔신라 오늘 또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과연 어떤 쪽을 좀 봐야 되는지 이따 말씀드릴 거니까 5시 공개 방송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화목한 창원하세요 함께 하셨고요. 5시 무료 방송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분은 MBN골드 이창훈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